오늘 할 거는 네. 그 전에 이제 이 동네가 개발될 거야 말 거야. 오. 이거를 할 거죠.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이거 하다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양재동인데 이 동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녹본동인데 어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번지라고 하더라도 번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역계를 그리는 거랑 이렇게 구역계를 그리는 거랑 도로를 어디로 모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계산이 다 달라지는 거죠. 네.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어느 번지 하나 딱 놓고 이 동네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동네가 구역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은데 또는 그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구역계가 맞는 거예요. 그 구역계가 맞다면 그게 사업성이 어떠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 동네 어때요? 이러면은 그거는 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용 가치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죠. 전동 14구역. 이건 답변, 질문이 되죠. 왜냐면, 왜 돼요? 전동 14구역이라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구역계를 자기들끼리 그렸을 거라고요. 구역을 정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조합원의 숫자, 그 다음에 뭐 용적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은, 구역이 정해진 질문은 질문이 된다는 거죠. 질문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질문, 뭐 녹본동이 어때요? 뭐 자양사동이 어때? 자양사동도 된다. 구역 근처에 뭐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때? 이건 질문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구역이 정해져야 조합원 숫자가 확정이 되고 조합원 숫자가 확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네. 구역을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좀 어떤 룰이 있을 거잖아요. 그 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아, 좋습니다. 네. 주제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되나? 네. 입니다. 이거를 알려면 사실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그 민간복합,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민간복합에 대해서 어떻게 구역을 정할래라고 하는 서울시 시행규칙이 나왔어요.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그래서 그 조례 시행규칙이 나왔는데 그것도 내용을 또 되게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특히 지금 어디가 말 많냐면 잠실 옆에 삼전동. 거기 지금 말 많아요. 삼전동. 네. 왜냐면 구역계를 그렸는데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구역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빠지네 안 빠지네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각 사업별로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구역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질문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 번지 받아서 뭐 개략적으로 현장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이렇게 왜 구역계가 성립이 되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좀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예민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은 안 좋네, 이 지역은 좋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좋네 안 좋네가 아니고 여기는 구역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잖아요. 여기 재개발 구역계 이거 성립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댓글 막 썼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찾아오고. 예. 저한테 찾아오고 뭐 7명 찾아오고 저 둘러싸가지고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에 보면 그게 안 된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는 구역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구역계 설정을 할 때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려고 봤더니 그 한쪽 구통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하나 딱 버티고 있어. 그럼 이제 거기는 안 되는 거죠. 그걸 포함을 못 시키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구역계에 대한 어떤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지정 요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지역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오해 없이 한번 보시고 네. 몇 가지 좀 구역계를 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네. 화면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구역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그림을 이 구역을 이거를 맞아요. 우리가 정하는 거냐 아니면 관이 정해 주는 거냐. 이게 제 첫 번째잖아요, 우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구역계 그리자. 그래서 구청에다 시청에다 넣어서 재개발 되게 해줘.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권한이 우리한테 어디까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걸 착각을 많이 해요. 네. 이거를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누가인데 원칙은 이 구역계 설정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아, 원칙은. 네,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은 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역계가 다 정해지는 거는 우리의 권한이 없다. 해당 시청이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그러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막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그림들은 우리가 그래서 올리는 건데 그럼 이 역할은 뭐냐? 이제 이거를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구, 요청,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이거는 이제 오세훈 씨가 만든 건데 공모가 있었어요. 공모는 뭐냐면 요청을 한번 해보는데 내가 지금 시즌을 정해서 요 시즌 안에는 요청한 것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선정을 해줄게. 내가 좀 특혜를 줄게.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근데 신통하고 모아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공모 기한은 지났고. 근데 공모는 안 하지만 지금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구가 있고 요청.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 요 구는 재개발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민들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재개발 지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 그러니까 막 갑자기 정비 기반 시설이 무너져서 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뭐 땅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뭐 상하수 전기 또는 뭐 건물들이 뭐 이제 곧 무너지게 생겼거나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곧 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야 좀 해내 빨리 재개발을 하고 이거는 요 구는 좀 강한 표현인 거죠. 그러네요. 네,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왜 안 해주니 이런 거예요. 요청은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야. 청하는 거네. 청. 좀 부탁할게 이거예요. 그러면 요구가 좀 세죠. 이건 좀 해줄 가능성이 높죠. 네. 요청은 좀 해줘 이거고요. 네. 근데 이 요청을 얼마 전에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냥 해줘 그러면은 야 그럼 해달라고 요청했지. 이 중에서 몇 개까지는 이제 수시를 해줄게. 이게 이제 신통 모아 모아에서. 공모 방식인 거고. 근데 그 공모 방식은 이제 없었고 이 요청을 상시화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럼 제안은 뭐냐? 제안은 뭐냐면 똑같이 해줘인데 이 요청은 해줘. 그러면 이제 검토할 게 많아요. 도시 설계부터 건축 설계부터 뭐 검토할 게 되게 많아요. 사업성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좀 부탁할게. 그러면 시가 좀 네 돈 들여서 해줘. 이거고 제안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돈을 직접 써서 도시설계 업체지 저희 같은 업체한테 여기 재개발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보고 이거 서울시 요청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요? 그럼 그리는 거예요 다. 여기 상하수도 전기 다 용량 계산 다 하고 몇 억이 들어요. 좀 많이 들어요 그 돈은요. 그 돈을 다 이제 돈을 들여서 검토를 다 해서 여기는 학교를 좀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거 다 뽑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들여서 그림을 완벽하게 도서를 만들어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안이에요. 제안이 좀 돈이 제일 많이 들죠. 근데 제안은 좀 확실하죠. 요청보다는 제안이 조금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어디를 해야 되느냐잖아요. 어디를. 네. 이게 어디를 해야 되느냐인데 이 어디를이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 소규모 재개발, 민간복합 3080, 그다음에 민간복합, 공공복합, 민간복합. 이게 이 어디를에 대한 요건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지역은 막상 가보면 여기는 역세권 장기전세 되겠네. 역세권 장기전세 규정을 봐야겠죠. 봤더니 되겠네. 그런데 역세권 소규모도 되겠어. 그러면 체크를 딱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업체가. 여기는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좀 안 될 것 같으면 좀 작게도 되겠다. 교집합. 그럼 요거 두 개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우선 사업이 큰 것부터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탈락이 됐어. 네. 이제 뭐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소규모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탈락이 거의 없거든. 근데 또 어떤 지역은 뭐 요거 하나만 되는 지역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요건을 보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시청자도 막 떠나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시대에 반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주장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원론을 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행정청의 권한 범위인데 네.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의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해. 근데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요. 제 땅이야. 제 땅이 한 100평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건축 설계사 찾아가서 여기다가 집을 뭐 지으려고 보니까 뭐 5층까지 지을 수 있대. 그러면 건축 설계사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건설사 이제 뭐 조그만 종합 건설 면허 있는데 찾아가서 야, 나 여기 집 지어주는데 얼마면 짓겠니? 그럼 이제 다 계약을 맺고 구청에 가서 나 집 짓게 허락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건축 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재개발도 야 여기 재개발 좀 되게 해달라고 정비업체가 또는 도시설계업체가 다 그림을 그려서 딱 갔을 때 이거를 그쪽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검토하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냐. 네. 그러니까 요건 심사주의냐 아니면 행정청에 어떤 재량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아니 이거 옛날에 공부했던 행정법이 생각나요. 맞죠? 행정법 공부하셨구나. 맞아요. 행정법이잖아요. 맞아요. 행정법 초반에 나오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집에다 내가 집을 지어서 건축 허가를 받는 행위는 이거는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이 서류 심사를 해서 법의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고 재개발 같은 이런 거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이 요건을 다 맞죠. 누구도 요건도 봤더니 맞고 접돌 요건도 맞고 다 맞아. 다 맞는데 행정청이 판단하기에 여긴 지금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가서 물어봐요. 왜 지금 아닌데요? 그냥 아니야. 그냥 느낌상 아니야 지금. 근데 뭐 이유는 다른 걸 대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이제 갑자기 이주 수요가 나가면 뭐 주변의 전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저 옆에 블럭이 지금 재개발 중이니까 그거 되고 나서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다른 이유로 될 수는 있죠. 근데 제 경험상 이제 그런 것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죠. 재개발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든 요구를 하든 제안을 하든 뭐가 공모를 하든 공모는 좀 다르고요. 이 행위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요구나 요청 제안이 이거는 뭐 민간복합도 마찬가지고 또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량행위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끝까지 갈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지금 무슨 시즌이에요, 지금? 이제 곧 지방선거.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검토 단계에서 시장만 바뀌면 그 재량이 막 달리 해석을 하겠죠.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서울시 부서 중에서 도시계획부하고 주택국 부서가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바쁠 거예요.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행정 집행력이 있는 결정을 하려고 할 거라고. 네. 근데 물론 그것도 번복이 되겠지만 그거를 해놓고 가야 좀 그래도 주민들이 그래도 뭐 주민 공람이라도 있고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여기 재개발 됐네 라고 하면 이제 그 표를 노리고 정치적이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되게 바쁠 거예요 아마.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을 한 단계 했는데도 번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또 다시 그것도 번복된 절차가 또 있는 거니까. 법에는 절차가 무슨 뭐 주민 공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뭐 예를 들면 신통을 얼마 정도 모으면은 신통을 후보지로 지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울시가 신통 초반에 났을 때랑 다르게 야 그래 그러면 30%만 반대 동의서 가지고 오면 내가 해제를 검토해 줄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좀 있거든요.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장기 전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통 같은 경우에는 막 모아봐서 50% 모아서 야 신통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해줬어요. 근데 반대파가 또 30% 모여서 야 해제해줘. 그럼 해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를 모아서 지정해주는 것도 재량이고 지정된 거를 30%를 모아서 해제하는 것도 재량이에요. 그 해제의 안건을 구체화시킬 거냐 또는 안 할 거냐도 재량이라는 거죠. 구역이 제일 명확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다 보면 이 동네는 구역계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명확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 좀 불명확한 것들은 좀 검토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동네가 이제 지정이 돼요. 기본계획부터 쭉 지정이 되면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네, 올라가는 거 아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요 제한이 당연 제한이면 아까 말했던 기속적 제한이면 그러면 제한하는 자가 좀 안심하고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재량적인 어떤 요건이 있으면은 이제 어떤 관의 처분 뭐 이런 걸 발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큰 틀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규모가 좀 많이 넘어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보통 정비구역 위반을 하라고 하거든요. 정비구역 위반을 해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량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소규모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5,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런 것, 뭐 999제곱미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빈집민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 가는 건데 이거는 약간 요건이 재량적 요건이긴 한데 거의 기속에 가까워요. 만약에 여기가 가로정비사업의 구역에 해당이 되거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 지역에 해당이 돼. 그러면 구청에 가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재개발할 거예요. 또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거예요 라고 올리면 그러면 당연 허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소규모는 약간 재량적 판단이 좀 가미가 안 된다. 줄어든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재량적 판단인데 소규모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 없거든요. 근데 소규모 사업끼리 모은 거 뭐죠? 모아주택. 모아주택은 관리지역 지정을 해요. 관리지역 지정이 또 재량이야. 여기서 또 이제 정치쇼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조금조금하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량적 판단이 좀 없으니까 좀 우리 같이 어떤 디벨로퍼들이 가자고 하면은 이제 국가가 야, 너 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럼 소규모는 일부러 그걸 빼준 거예요? 그 요건? 일부러 빼준 거예요. 재밌게도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법령이냐면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호호. 문재인 정권 때 야, 대규모 하지 말고 소규모를 좀 빼줄게라고 해서 소규모는 국가의 재량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제 뭐 링크 하나 신 교수님 보내주신 거. 근데 그게 그 내용인데 정호 씨가 그런 얘기했던 거를 신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대규모로 가지 말고 소규모로 가자. 근데 이제 그거를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게
가시화됐던 건데, 근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지금 대규모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세훈 씨는 공공 주도로 가지 말고 공공 지원을 하되 공공은 그냥 어떤 서포트 역할만 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규모로 가는 것들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공공 지원도 없고 공공 주도도 없고 너희들이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만제곱미터 넘어가는 것 좀 큰 규모들은 국가는 서포트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가는데 그 공공 지원인데 이게 공공 주도로 가자라는 쪽으로 제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근데 그 어저께 토론회 내용의 뉴스를 제가 보니까, 토론은 못 봤지만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정원호 씨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는 그 지금 현재 법령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지어.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은 단계도 지금은 거의 한 5년으로 줄었거든요. 뭐 재개발 일반 재개발이 뭐 15년에서 뭐 8년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얘는 5년으로 줄었어요. 왜냐면 단계가 아예 없어, 다 앞단 단계가. 빨리빨리 해서 주택 공급을 해. 대신에 그러니까 정원호 씨가 이럴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이건 공공으로 가. 이런 취지가 아닌가.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이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여기 계획 단계라는 거 보이죠? 네.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여기 보면 완료 단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공사가 많이 될 거 있을 것 같죠? 여기가 착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앞단이 뭐냐면 준비. 이게 다 준비예요, 다.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저같이 정비업체가 하는 건데, 막 구청 왔다 갔다 하고 시청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착공이니까 이제 이 안에 뭐 총회도 열고 주민 공람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3년 반, 4년, 뭐 성수동 같은 거 제가 보기엔 한 5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까지 포함하면 더 길죠. 그러니까 여기 2단계에서부터가 이제 2주 착공이니까 이 앞단이 너무 길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가 작은 것들은 요걸 다 빼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를 많이 이걸 다 빼준 거예요. 많이 빼주네. 소규모만 10,000제곱미터 미만만 요 부분을 다 빼준 거예요. 모아타운도 이게 없어요. 관리정보 지원만 하고. 그래서 이거 다 빼준 건데, 이거를 빼준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때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때 빼준 거예요. 소규모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 재개발은 이게 쭉 다 가야 되는데 이거 다 가기 싫으면 빨리빨리 가게 해주는 거를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줄게. 대신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한테 맡겨. 네. 그게 이제 박원순 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세훈 씨가 만들었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구조를 짠 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세훈 씨가 2기 맡으면서 민간으로 해. 그럼 네가 가는 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해줄게. 이렇게 된 게 신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절차도를 잘 보여드렸는데,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기본 방침 구역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민간 도심복합도 요즘 좋아요. 이거 제가 어디에 돌리신 것 같은데 넣고? 젠스파크에 돌렸더니 쫙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네. 네. 젠스파크 그려준 건데, 근데 이제 이 절차들이 되게 복잡한데, 이런 절차가 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구역 지정, 이거를 요 전 단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민들이 어떤 요구나 요청이냐 뭐 이걸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복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4분의 1, 2분의 1이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것도 제한이잖아, 제한. 이제 제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시죠. 너희들이 써라. 저 같은 사람이 써야 돼요. 몇 억 써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추진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민간복합을 예를 들면 민간복합의 법령에 어디를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도로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역을 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정비업체가 또는 도시설계업체가 그림을 딱 그려서 주민들한테, 야, 우리 재개발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서울시에다 딱 올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는 구역이 돼야 돼.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적어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놓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시행령에 가보니까 또 애매하게 적어놓고 그게 이제 각 지자체로 넘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서울시 조례를 작년 말쯤에 이런 데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서울시 조례를 만들었어요. 민간복합 조례를. 그래서 막 지금 그 조례 내용대로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여기 민간복합합니다. 여기 민간복합합니다. 막 그림을 다 그린 거죠. 그리고 막 거기 물건이 막 팔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저의 판단은, 제가 이제 추진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의 판단은 이거 가지고는 좀 애매하다. 근데 거기에 조례의 또 시행규칙. 조례의 또 시행규칙.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의 요건 지정에 대해서 조례까지 넘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오세훈 씨가 하기 싫은 거야, 이거는. 말년이라고.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조례 시행규칙이 넘겨져 있는데 요게 이제 엊그저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엊그저께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난리가 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아니라고 나왔어요. 입법 아니에요. 이게 언제 통과가 되냐면요. 6월 2일에 통과돼요. 선거가 언제죠? 다시 헷갈리네. 3일이요. 6월 3일, 그게 바로 그 전날. 약간 좀 뭔가 좀 늦게까지 최대한 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간선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다. 주간선이 있고 보조간선이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성장 거점형은 이제 지금 민간복합이 두 가지거든요. 성장 거점형이 있고 주거 중심형이 있는데 성장 거점형은 뭐 이렇다라고 돼 있어서 뭐 2종, 3종, 준주거 중심 뭐 상업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장 거점형은 2면 이상이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예상되는 구역이 있으면 2면을 도로로 접해야 된다는 거죠. 2면을. 나머지는 접하지 않아야 되는데 2면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면은 20m 간선, 주간선이거든요, 이거는. 20m 간선. 다른 한쪽은 8m 이상. 그러면 이제 구역이 딱 네모나면 2면이 이제 맞춰줘야 되고. 네. 뭐 다각형일 수도 있죠. 네.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만약에 20m 도로를 무는데, 그 구역에 무는데 20m 도로를 1m 물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몇 미터를 물어야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주거중심형에 뭐가 있냐면, 여기 뭐 2종, 3종 이렇게 돼 있고, 주거중심형에 2만 제곱미터부터 6만 제곱미터까지, 여기 지금 다 강목을 다 해라.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그래서 가, 엔드, 나거든요. 네. 근데 가, 엔드, 나인데, 가가 2만에서 6만인데, 다시 이걸 쪼개서 2만, 3만은 15m 간선을 물어라. 보조간선. 그 다음에 3만에서 6만은 20m를 물어라. 네. 그런데 이제 이 나가 문제야. 6m를 다 둘러싸라 그냥. 그러면 이 둘러싸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쉽지 않아 이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하지만 그 외 요건들은 운영 기준으로 따지게 또 밀어놨어요. 조례에 시행규칙까지 왔는데 네. 여기서 운영 기준으로 이제 또 밀어놨어. 또 내려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법은 국회가 만들죠. 근데 법 시행 규칙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죠. 네. 시행 규칙은 각 부서의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거죠. 얘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는 서울시 의회에서 만들고 시행 규칙은 서울시장이 만드는 거고 서울시 시행 규칙의 조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조례는 이제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드는 건데 이거는 또 밀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다시 PPT로 한번 가볼까요? 구역계 요건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똑같이 소규모 재개발이니까 5,000제곱미터인데 소규모 재개발 요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간선도로를 껴라. 이게 지금 간선이잖아. 20m 간선을 껴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8m 이상 도로를 껴라. 여기 12m 여기 뭐 15m 도로를 꼈죠?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똑같이 나머지는 이제 6m, 3m 도로를 다 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안 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건 어떻게 꼈냐면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 짓고 도로를 주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 지금 현재 도로 요건을 볼 것이냐 완성되고 나서의 요건을 아니면 지금 현재 도로 요건에다가 안 되면 완성되는 도로 요건을 볼 것이냐는 걸 따지는 거죠. 근데 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은 우선 2면까지는 도로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부족하면 그러면 지금 요건이 안 맞지만 내가 충족해서 나중에 내가 도로를 줄게 그냥. 그럼 이제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걸 도로를 뺏기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의 바닥 면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적률의 바닥 면적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파트가 지어질 개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면적이 도로를 뺏겨버리면 용적률이 편입이 안 되니까 불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요건을 맞추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민간복합은 이게 없어요 내용이. 전체 모든 면이 6m 도로를 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설도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이제 운영규칙에 넣어놓은 거죠, 뒤로. 그래서 지금 6월 2일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꼼짝 말아요. 못해. 근데 지금 제가 추진하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좀 이따 밥 먹으러 갈 때 거기가 가서 먹게 되는데, 아. 예. 그 현장은 신설 도로 없이 걔가 만족해요. 아,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기준으로 넘겼잖아요. 시행 규칙, 조례 시행 규칙까지 왔잖아요. 이 내용까지도 만족을 해.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전례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민간복합도 궁금해 하시지만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 기준. 예. 그건 어떻게 보냐면요.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이렇게 이거 다 쳐야 돼요.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이렇게 치면요. 서울시청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라 요게 떠요. 네. 요게 뜨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런 사이트가 뜨거든요. 요 사이트가 뜨는데 요게 보면 왼쪽에 역세권 전세주택이라는 이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 운영기준이 있죠. 네. 요걸 클릭하면 운영기준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저걸 이제 다 읽어보자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답답한 게 이게 진짜 몇 억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걸 안 읽어보셔. 저도 안 읽어봤는데요. 근데 저는 투자하는 사람들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나 너 믿어. 이게 아니고 30만 구독자니까 믿어야죠. 그럼 저라면 그러면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 기준에 이 해당 지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상대방이 이런 규정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내가 안 읽어봤다면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약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묻지도 않고 물으면 또 답변도 안 해. 몰라. 그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봐야 돼요. 이 장기전세 운영 기준을 봐야 돼요. 이게 뭐 사실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구독자가 많이 보든 안 보든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똑같이요.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떠요. 뜨는데 이것도 또 클릭해 보면은 또 여기 밑에 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나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운영 기준이 뜨죠. 운영 기준이 2025년 10월 30일 떠 있네요. 이걸 또 다운받으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얘는 지금 부서가 어디로 잡혀 있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가. 네,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거를 목적으로 둔 부서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부서가 어디로 잡혀 있어요? 도시공간 전략과. 네, 얘는 다르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류를 꾸며서 이제 주민들이 빌라 팔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서 서류 꾸며서 구청 경유해서 시청에 들어가잖아요. 서류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창구가. 네, 창구가 다른 거예요. 담당자가 다르고 담당자가 다르다는 뜻은 담당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도시공간 전략가가 한다는 뜻은 도시를 또 공간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니까. 무엇은 어떤 복합 시설을 만든다거나 빡빡하게 이렇게 높게 아름답게. 그리고 주민들의 동선을 좀 이런 개념인 거고 주거정비과는 그 개념이 아니죠. 주거정비과는 임대아파트를 넣는 게 국민들 서울 시민의 어떤 주거 복지를 높이는 내 나라 공공임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이 없이 저기 역세권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용적이 높여질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운영 기준을 물론 제 수업에는 이게 내용이 있지만 제 수업이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본인이라도 직접 읽어보셔라. 그럼 여기 안에 한글로 영어가 써 있어요. 네, 어렵게 써 있어요. 써 있으면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살려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야 지난번에 했던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얘는 구역이 성립이 안 된다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문제랑 더 원초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이게 안 되면 이건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법령이 이렇게 있잖아. 관원으로 붙으라면 왜 붙었어?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설계업체가 운영하는 도시정비 사업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 담당자 만나서 제가 이런 주장하면 바로 나올 거야, 아마.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도시 설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500세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세대로 늘어나거나 또는 갑자기 무슨 여기 업무지구가 들어서고 무슨 아파트 공장이 들어서고 예를 들면 호텔이 들어서고 이러면은 정화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 배관, 그다음 전기 이런 게 다 맞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는 게 도시설계거든요. 그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기 끝에 가지고 차가 100대가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요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소규모 재개발처럼 신통이나 모와는 약간 달라요. 처럼 용적률을 높여줘서 구역이 지정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도로를 물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면 도로를 물지 못한다면 도로를 내놓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민간복합은 도로를 내놓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고 다른 사업들은 지금 도로가 없다면 도로를 좀 내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들이 없기 위해서 옛날 사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다 끝난 사업장. 종암동. 이제 이 현장을 제가 이제 조합의 업무를 봤던 현장인데, 옛날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면 이제 말들이 많아지니까. 맞아. 예, 막 그러니까, 뛰어갑니다. 막 네. 급한 분들. 그래서 이제 별 의미 없는 현장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현장을 제가 추진을 했고,
했는데 어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연자 요거 와. 이거를 제가 조합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고 동서 걷고 제가 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구역계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저희가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재개발 결사반대 하신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말고요. 지금은 또 사고 팔고 했겠죠. 옛날에. 그 네, 옛날에. 그 옛날에. 그래서 이분들이 결사반대 하신 거예요. 왜요? 재개발하면 안 된다 막 해가지고 이 현장이 결사반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지어졌잖아요. 네. 네, 여기가 옛날에 서라마 고등학교 자리인데 여기다 이제 동부 센츄리비 지어졌어요. 아, 도남현대구나. 여기 동부 센츄리비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재개발을 그때 이제 막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사반대 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딱 쎄하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제가 또 여기도 재개발하죠. 여기 삼성레미안 재개발. 여기도 여기는 제가 대의원 활동만 했었어요. 여기가 다 개발되면 여기가 포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사를 동시에 했거든요, 두 개를.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 분명히 공사 진행되면 재개발 넣어달라고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사 진행되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 재개발 동의하시는 게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제가 그때 어렸어요, 나이가. 그때 나이가 제가 한 28살, 9인데 그때인데 진짜 열심히 살았죠. 만나가지고 이분 다 만났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재개발 찬성하셔라. 그때 막 조합에 가서 막 우리 조합에 와서 막 반대를 하고 구청이 사가가지고 막 빼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들한테 저걸 그때 당시 합의서를 받았어요. 나중에 넣어달라고 하기 없기. 이 합의서를 받은 거예요. 받아놨는데 이제 저희가 철거할 때 보니까 아니나 달라. 다시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구청에 다시 민원 넣더라고. 뭐야? 다시 넣어달라고. 대표님 쪽한테요? 구청에 민원은 구청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 민원 넣었는데, 제가 이제 구청에서 그때 내용 아시지 않냐. 그랬더니 구청 담당자가 알지만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주라. 근데 이걸 또 설계 변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뺐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합의서를 써놓은 걸 구청에서 보여주니까 구청에서는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민원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구역계 설정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볼까요? 서빙구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좀 이렇게 어떤 현장을 얘기할 때 좀 논란이 없을 만한 현장을 먼저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신동 아파트 있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한남 5구역이고 여기가 지금 유명한 건축사 왜 그분이 져서 지금 200억을 팔리고 있는 거 아르펜가 아페른가 뭔가 그거. 네. 그 현장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채당 200억씩 팔리고 있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용산이니까 피하려고 3세대 미만씩 2동을 분양했다고요. 요 뒤에 또 짓고 있고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 여기 한남 뭐예요? 이거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 어때요? 재개발 될 것 같죠? 뭔가를 해도 되겠죠? 뭔가 해도. 네. 근데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지금 이게 지도는 이쪽이 오른쪽이 지금 동쪽이거든요. 해가 지금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침부터 점심 해가지고 점심 저녁 때까지 여기 그림자가 져요. 이렇게 뜨니까. 네, 이렇게 뜨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일모시한 전까지는 그 높이를 빼야 돼. 근데 이거를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이 동네 초품화다. 이 동네 재개발되면 초품화 아파트다. 물론 초품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닌 거죠.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현장이 돼버린 거죠. 물론 그거랑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구역계를 그릴 때 초등학교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로 봤을 때랑 다른데요. 여기에 도로가 지하도로가 있어요. 여기 저기 지하도로가 쑥 들어가요. 서빙동 그러니까 여기 이 신동 아파트가 요 지하도로로 이렇게 지하도로로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하도로로 쭉 내려갔다가 이 정도쯤에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지적도를 보면 이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지금 가잖아요. 지금 길이.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데 요 길이 지하도로예요. 그러면 여기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여기 접도가 성립될 것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지하도로도 접도를 국어적으로 보지만 근데 여기는 재밌게도 지구 단위 도면에 역세권 장기 전세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도. 근데 접도 요건을 좀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현행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도로를 어쨌거나 이게 지금 도로가 없잖아요. 이게 도로가 아닌 거라고요. 이게 다시 S맵으로 온다 보면 도로가 지금 요 밑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를 못 물고 있는 거죠. 철도가 있고. 이런 현장들이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한강이 바로 보이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입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개발 입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볼 때는 S맵이 좋은 게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도로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기하네. 네, 도로 요건 이게 서울시밖에 없어요. 근데 도로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높낮이. 그리고 이게, 요 세부적인 기능까지 다 훑어보면요. 조도, 햇빛의 지금 시간별 그거. 근데 바람길까지도 제가 이게 다 보여준대요. 저도 와. 그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 동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평면을 봤을 때는 느낌이 잘 안 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은 아, 여긴 개발 되겠나 안 되겠나 보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동네가 구역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따질 때는 지적도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지적도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각 사업별 운영 기준, 거기서 말하는 요건들 이제 이런 걸 보여야 되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SMF 가가지고 이 현장이 지금 현재의 건물 상태가 어떤지, 높은 건물들이 얼마큼 많고 낮은 건물들이 얼마큼 많은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게 그림자가 몇 시까지 가리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준 전문가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준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준 전문가가 저는 이제 중개사들한테 많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편이니까 중개사님이 준 전문가가 된다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 자양동 앞 빌라 5개 사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이 형이랑 같이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신동아랑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여기랑 네. 밥을 좀 먹어야겠네. 근데 또 거꾸로 또 신동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또 탐탁지 않을 거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스토리가 지금 자꾸 신동아가 지금 신통이에요, 신통. 그래서 신통을 지정할 때 넣어서 같이 가라고 유도를 했었어요, 서울시가.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빼고 여기만 역세권 장기전세로 가라. 그래서 아마 장기전세로 풀어주지 않을까. 장기전세로만 풀어주면은 여기는 좀 대박나는 현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장기전세로 지구단위 계획 도면에 가보면 장기전세를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뒀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풀린다고 하면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대박이 나는 거고. 만약에 신동아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초대박 나는 거고. 잭팟이죠. 잭팟이죠. 네. 대단지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앞에 현장 같은 경우는 이쪽 블럭 여기가 지금 한남 5예요. 네. 여기는 제가 봐도 개발될 곳이에요. 한남 5가 입주하고 나면 여기 아마 땅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개발이 어려운 게 용적이 낮아. 다 못 찾아 먹어. 그래서 좀 검토 좀 하셔야 되고.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운영 기준을 보면 이거 한번 예전에 설명 드렸던 것 같다. 여기 네. 보면 역세권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나눠놨죠. 그래서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350m와 500m 나눠놓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해놓고 있냐면 사업을 할 때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각각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각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떨어뜨려서 하라는 거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묶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역세권 장기전세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또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규정을 좀 달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최근 걸 제가 다운받은 건데요. 요 최근 거 전에 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노후도가 있잖아요. 노후도가 지금, 얘 지금 30년이잖아요. 네. 30년. 근데 지금 민간복합은 20년. 그런데 여기 이게 있어요.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이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쪼개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요만큼 신축이 있는데 요게 개수가 15%야.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요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운영 기준 운영 기준. 그러니까 1년 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운영 기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해당 추진하는 구역에 블럭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각 블럭별로 15% 이상이면 전체를 제외해라 라고 해놨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요 한 블록에만 쪼개기가 많이 일어났다. 그럼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동이 꽝 됐었어요. 용두동이 장기전세로 가다가 그것 때문에 꽝 됐고 꽝 되면서 이제 민복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화해보게 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이 앞부분에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지역이 역세권 장기전세 또는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가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내일 모레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뒤져야 돼요. 뒤져서 얘를 뒤진 다음에 얘를 다 문서화 시킨 다음에 지금 현재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라고 했더니 운영 기준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희 회원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 저랑 같이 거의 한 10년 이상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좀 길게 하신 분은 한 10년 이상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많지는 않고, 최고 길게 하신 분이 한 4년 이상 공부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제가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역세권 장기전세 수업만 벌써 몇 년 동안
여러 번 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 번 할 때 제가 작년에 수업하고 또 하반기 때 수업하면 바뀌어 있어요, 법령이. 그러면 또 올해 초반에 하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바뀐 거를 보다가 역세권 활성화 수업을 할 때 안 맞아, 두 개가.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는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얘는 아마 역세권 장기전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막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그걸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되는 건데, 맞춘 게 아니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으니까 그 결을 읽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역세권 350m거든요. 네. 근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 소규모 재개발이 다 250m였었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였는데 법령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에서는 25년까지 350m 한시적 운영 써 있는데, 역세권 장기전세도 똑같이 써 있는데 갑자기 역세권 장기전세 봤더니 25년까지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어에서 한시적 운영이 없어졌더라고요. 상시가 된 거지. 상시가 된 거죠. 근데 25년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26년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26년이 되니까 얘가 그냥 35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역세권 활성화도 350으로 바뀌면서 26년, 25년, 26년 계속 한시적 운영, 한시적 운영 했던 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소규모 재개발법에 갔더니 26년으로 바뀌어 있으면서 한시적 운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죠. 얘는 왜 한시냐? 얘는 똑같이 350m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공문이 있거든요. 좋은 지적. 근데 그거는 제가 바꾼 게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에서 제가 문구가 넛질한 거죠. 넛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읽으면 그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이 흐름에서 못 읽고 있는 게 민복이에요. 민복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요소까지 가미가 되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바뀐다면 또 생각할 게 많겠지만 준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입법 발의를 진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입법 발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 입법 발의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5,000제곱미터까지만 인정해주고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부채납으로 빼야 되는데, 이걸 인정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000제곱미터인데 6,000을 넓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부채납을 해버렸어, 도로로. 그러면 얘는 내 용적률 산입에 안 들어와. 근데 그거를 넣어줄까 말까 이런 내용들도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80%에서 75%, 근데 70%에서 75%에서 70% 떨어진 거는 지금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면 15,000이가 2만 이렇게 늘려주면서 이렇게 계속 묶어가 하잖아요. 묶어 가는데, 소규모 재개발은 지금 5,000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왜만 5,000이냐? 만으로 넓혀줘라. 왜 이렇게 여기까지 다 포함시키면 좋잖아요. 이렇게 다. 뾰족한 것도 이게 있고. 다 포함시키면 좋잖아요, 이렇게. 네. 구역이 더 이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이렇게. 자른 이유가 뭐냐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라고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라고.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법에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냥 5,000원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받았더니 이분들이 민원을 넣어요, 지금. 넣어달라고. 근데 법이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못 넣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넣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넣어주고 이만큼을 공원화 시키면 돼요. 공원으로 뺏기면 돼. 그러면 면적이 5,000에서 7,000 늘어났으면 용적률이 300%면 7,000 곱하기 300으로 아파트 짓느냐, 아니면 공원으로 뺏긴 거는 빼고 5,000 그대로 300% 짓느냐에 따라서 우린 사업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더 늘리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면적은 5,000 이상 안 돼. 늘어나는 거는 기부채납을 해. 공원이나 도로로. 근데 그건 너무 사업자한테 마이너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있는 중에, 이거는 서울시가 얼마 전에 왜 소규모만 왜 5,000이야? 일반 정비사업은 만이고 소규모는 5,000이면 이 중간은 어떻게 할 건데? 이 7,000, 8,000은. 그래서 이게 또 입법 제안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그러면 이제 구역계를 선정하는 것에 남들보다 좀 더 해안이 가지실 거고,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면, 구역이 정해져야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녹본동에 내가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어때요? 투자해도 돼요? 말아요? 이런 질문은 안 되고, 거기를 구역계를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역계 정해지면 그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지을 때 누가 얼마를 더 낼 거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비례를 관리처분 내는 거고,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재개발의 핵심인데, 제가 지금 안 해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구역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해드렸고, 계산하는 거 해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아파트를 몇 평 받느냐, 어떤 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건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오세훈표 브랜드가요 총 네 가지죠. 신통, 모아, 여세건 장기전세, 여세건 활성화. 속이면은 민주당 브랜드 좀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장기전세랑 활성화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민간복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전세는 제가 보기엔 안전하고요. 활성화도 안전하고. 그런데 신통, 모아는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구역에 대해서 번지를 딱 알고 그러니까 지도 한번 띄워볼까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어떤 걸 띄우고 가는 거예요. 이 동네 어때요? 용문동 재개발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저한테 이따 쳐보자고요. 번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 이분이 뭐 여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어떻게 짤까? 제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 봐야겠죠? 그죠? 그죠? 여기 도로가? 그 다음에 여기 도로가 좁네. 그러면 이거 구역계 짜기가 좀 어렵겠네. 그럼 이걸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띄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요 동네 사람이 이제 재개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봤더니 이 도로가 있네. 이 도로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하나 짜줄 수 있겠네. 삼각형. 네. 근데 이쪽은 지금 공원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아까 S맵으로 가서 이제 여기가 효창공원역이죠. 사실 제가 검토했던 지역이긴 한데 효창공원역 2블럭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효창 3080 플러스 하고 있는 데고 여기가 지금 3080 플러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요 블럭이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있죠? 그런데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 낡았어. 근데 여기 좀 건물들이 큰 게 있네요. 네. 큰 게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러면 이제 이게 건물이 만약에 단독 소유 건물이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구분 건물이면 이건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딱 갔더니 막 핫플레이스야. 막 인스타 막 찍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고. 근데 봤더니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봤더니 건물도 다 낡아서 이제 관리비가 더 늘어나게 생겼어. 뭐 공실 있고 막 이러면 임대가 막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동네 되겠다. 그럼 이제 그럼 뭘 검토하냐면 이제 그럼 노도를 검토하는 거죠. 노도 검토했더니 노도가 안 돼야지. 안 돼. 그런데 몇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은 한 3년 후에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검토한다는 거죠. 제가 검토하는 방법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검토해봤더니 이건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 회원들과 같이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가가지고 이제 회원들하고도 가고 저 혼자도 가고 막 거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뭐 축축 앉아서 보고 아침에 가서도 보고 그렇게 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느낌이 딱 온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등본 다 떼어보고 엑셀 작업 다 해서 토지 조서 만들고 그걸 이제 회사에 넣어서 건축 도시설계 대략적 뽑고 이제 그게 이제 가는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번지를 하나 찍고 그 주변의 도로 요건이라든가 각 사업별로에 따른 구역 지원 요건을 맞춰봐서 이 현장은 장기전세 되겠다. 이 현장은 활성화 되겠다. 이걸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검토 없이 지금 네이버에서 또는 유튜버에서 이 동네는 뭐가 개발될 것 같으니까 꼭 사세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떠요. 지금 썸네일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되는 데도 있을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데가 제가 보기엔 더 눈에 많이 보여요. 왜 안 되게 보이느냐? 아까 보여줬던 그런 도로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역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막 그거를 막 억지로 맞추면 뭐 이렇게 막 아까 보여줬던 막 억지로 붙이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라. 이런 거예요.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딱 때려 맞춰서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공식도 있고 현장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공식도 없고 현장감도 없이 그냥 현장 탐방을 다니는 거는 지금 이거 무의미한 거고 이거는 그냥 발이 아픈 거고 뭐 이 동네 같은 노후 됐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보통 노후도 플러스 접도율 딱 가서 보고 동의율 대충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만 딱 보통 그 정도 보는 것도 훌륭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동네에다 어떤 사업을 붙일 수 있느냐. 장기전세냐, 활성화냐, 민간복합이냐, 3080 플러스냐, 소규모 재개발이냐, 가로정비 사업이냐, 모아타운이냐. 그걸 붙일 수 있는 걸 먼저 보고 이 현장은 뭐가 되겠다 싶으면 그 관련된 규정에 위해 요소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탁상에서 S맵이나 또는 도시계획 포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현장 가보는 거죠. 막 엄청 낡았는데 막 날개 그림 그려져 있고 막 하풀이 막 이러면 이제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데 가봤더니 막 임대 막 붙어 있고 막 서로 막 집하려고 날리고 막 이런 적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걷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 동네 재개발 안 돼요. 본인들이 그래요. 본인들이 이 동네 재개발 안 돼요. 동시에 걷어도 안 돼요. 왜요? 했더니 재개발 요건이 안 돼요. 제가 명함 드리면서 저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하고 요즘 이제 저희 주민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산타크로스래요. 본인들은 재개발 안 될 걸로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재개발이 되는 걸로 바뀌었대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게 재개발 된다 안 된다랑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합정동 한번 볼까요? 합정동에 제가 지금 합정동 질문 주셨는데 제가 합정동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왜요? 저희 노후된 데는 진짜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 현장 좋죠. 지금 여기가 저희 사무실 저희 재개발 연구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지금 합정 7번 출구 여기 있잖아요. 네. 좋잖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옛날 말로 따지면 유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무 촉진지구에 여기가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인데, 근데 여기가 노후도가 거의 한 90%쯤 돼요. 한 80%쯤 돼요. 여기도 노후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도 노후도가 되고, 여기도 노후도가 돼요. 맞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결절지기도 하고, 이게 또 도로가 크고, 큰 도로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메소나폴리스 하나 만드시죠.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 땅이 팔려버렸어요. 이 땅이. 각시보석까지 다 해서. 이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주택으로 지금 인허가 지금 밟고 있어요. 마포구청에. 그러면 이렇게라도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가든가 아니면 여기 포함해서 가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땅들은 유지가 많아. 그래서 제가 보면 쉽게 동의가 안 나오고요. 이쪽 땅들은 동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죠.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저 진짜 머릿속에서 그 아른아른 거리는 현장인데 이게 지금 여기 남경호텔이라고 있어요. 이게 남경호텔 땅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이쪽도. 네. 아주 좋아요. 네. 제가 관심 있게 전 여기 꼭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제가 계속 예의주시만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주니빈 호텔이 있어요. 이 앞에 땅이요. 이만큼 땅에 한 80%가 2, 3땅이에요. 다 샀어. 주차장 쓰려고. 대단하다. 네. 그런데 이분이 반대하면 이걸 못 껴요. 간선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가 원래 호텔이 주니빈하고 남경호텔이 유명해요. 이 사람들 이 동네에 돈 다 긁어 모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분만 동의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만약에 빠지고 가야 되는데 빠지고 가면은 이제 다른 도로를 물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용도리를 좀 많이 했으면 못 받겠죠. 그래서 이 현장도 좋아요. 이 현장도 제가 보기엔 언젠가 될 지역이고 이 현장도 될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장기전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하고 있고 여기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근데 이쪽도 현장도 좋긴 한데 이렇게 큰 땅이 중간에 딱 팔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요. 뭐 다른 지역도 화학동은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그 상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었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저번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 숫자들이 분양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으니까 조합을 자지우지하면서 가면서 좀 그게 약간 변수인데 뭐 위치가 워낙 좋은 동네니까 거기도 뭐 꼭 개발돼야 될 곳인데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오피스텔이 숫자가 늘어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식자재 골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화학동에 가구 골목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동의를 얼마큼 올 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 선정 이후 단계의 모아도 힘들까요? 신통과 모아가 조금 어려워져 보이니.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모아 주택을 말씀하세요. 시공사 선정까지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되는 데는 돼요.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막 태클이 걸릴 거라는 그런 얘기지 진행이 잘 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진도가 많이 나간대. 근데 그게 아니고 모아 중에서 모아는 여러 개 조합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좀 더디게 갈 수 있겠죠.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노량진 모아타운 진행 잘 될까요? 뭐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은 뭐 자양, 중곡. 근데 이거 말씀이 참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정비업체 일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정비업체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유관 업체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 막 좋다 나쁘다 또는 어느 지역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다 지금 관련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관련된 분들이 다 전 구역이 어떻게든 엮여져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 민간 번지 한번 찍어줘 보시겠어요? 영등포 구청역은 영등포 구청역에 제 지인이 그 소규모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영등포 구청역도 여기도 진짜 개발할 게 많아 맞아요. 보이는 예. 곳이던데.
영등포 구청역 있고 영등포 시장역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본 현장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영등포 시장역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여기 현대프라자 있죠, 그죠? 이거 되게 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나갔잖아요. 여기 이게 아까 봤던 현대타운 네. 아파트고 다시 네이버 지도를 보면 여기 지금 현대프라자, 여기 지금 막 이런 건물들 있죠. 그러면 SM으로 가보면 이 현대프라자, 여기 지금 막 다 낡아 보이죠? 해야 되겠는데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관이 웬 말이야. 예, 이거 지금 낡았어요. 그런데 이거 더 등치가 커요. 실제로 보면 실제가 커요, 다. 크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위치가 워낙 좋아. 땅값도 비싼 축이고. 그런데 얘가 아직 노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노후도가 됐잖아요. 숫자상으로. 얘도 한 동이고 얘도 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노후도가 된 거죠. 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노후도가 안 됐어. 근데 얘는 동수가 한 동이니까 하나로 치니까 전체로 보면 노후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못해. 혼자서 못하는데 전체로 보면 노후도 된 거죠. 그런데 노후도가 돼서 여기를 뭔가 지정을 한다. 그럼 얘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좀 불리해지죠. 그래서 이쪽은 혼자 가는 게 좋죠, 사실은. 이쪽은 혼자 가는 게 좋은데, 아니, 검토 우리가 저한테 들어왔던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검토하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제안했더니 이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만 가기에는, 좀 불안불안해, 동의자 숫자가. 그래서 제가 우선 포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려 보는 거죠. 남동쪽 블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 남동쪽 블럭. 이 블럭이네? 이쪽. 네. 어지러운데. 이것도 뭐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쪽 블럭이면 뭐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20m 이상의 간선일 거고 얘도 제가 보기에는 15m 이상 돼 보이고요. 그러면 우선 두 번 요건이고 얘가 지금 다 8m 이상 12m가 되겠네.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요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말도 아직 없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 기준으로 4분의 3, 5분의 3은 지금 없어졌죠. 4분의 3이 동의 요건이잖아요. 조합 설립 요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뭐가 있냐면 요 도로변만 쭉 따서 도로변만 3분의 요건이 또 따로 있어요. 3분의 2. 요 사각 테두리 말씀하시는 테두리만 이 길가에 붙어 있는 건물들만 쭉 따가지고 걔만 또 3분의 요건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역세권 활성화는 또 그게 없어요. 근데 민북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민북은 지금 3분의 2잖아요. 3분의 2인데 이렇게 한 블럭을 정하고 3분의 2인데 요 도로변 건물들만 또 별도 요건이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정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건물들은 반대할 거라고요. 이런 거는. 맞습니다. 네, 반대하겠죠. 이런 것들은. 그 요건들 보셔야 되고요. 이거 한번 다시 S맵 가서 보도록 할까요? S맵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한 바퀴 돌려놔가지고 이거 같으네. 이거네 이거. 그죠? 이렇게네 이렇게. 좋네요.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빌라도 많고 이런 거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교회도 있는데요. 이런 거 빠야 되고 뺄 건 좀 있지만 좋은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좋은 데랑 이제 가서 이제 상권의 상태를 봐야겠죠. 컨디션. 상권이 이제 막 성수동스러워. 근데 이제 만약 그렇다면 쉽지 않을 거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좀 큰 건물들이 많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다세대일 가능성이 높고 워낙 낡은 일이니까. S맵이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게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직구는 중요도요. 새로 지어질 건물들을 직구에다 표시를 해줘요. 그 건축 설계 도면대로 그려줘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안 가본 현장이라. 물론 옛날에 가봤지만 또 지금 바뀔 수 있으니 노도는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권이나 또는 여기는 아마 상권 아니면 창고들이 많이 발달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임대료가 잘 나오면 또 반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역을 보는 요건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유튜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런 거 본인이 찾아내라 약간 말씀드리는 게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라 그냥 유튜브에서 어느 지역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역계 운영 기준이라든가 그런 요건들을 보고 그 요건에 맞는 데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겠죠. 어디가 뜹니다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공부해봅시다 영상이 묻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아요. 저는 뭐 서울대학교를 소수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돈을 소수가 벌지 다수가 많이 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데로 가지 마시고. 조회수가 다수긴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유튜브 활동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어떤 뭐 다수가 오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조용히 혼자 돈 벌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막 조회수가 많으면은 막 또 그 조회수 갖고 또 막 장사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조회수가 많은 거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현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돈 될 만한 게 없고, 거꾸로 진짜 호구되기 쉽고, 내가 이제 직접 찾아보면서 그런 해안을 갖는 거에 구역계 지정 요건들을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재개발 연구의 역할이고,
중개사님들한테 제가 저희 현장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 10개 중에서 3개, 4개는 다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주신 현장들이거든요. 중개사님들이 검토해봐라고 좀 준 게 저한테는 너무 좋네 이런 거니까 중개사님들도 공부를 그만큼 하신 거죠. 공부하시는 중개사님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유튜브 활동을 못 하셨을 뿐이지 제가 추진하려는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추진하고 싶어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직 서류 작업만 안 하고 계속 보고만 있는 현장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저희 320 회원들하고 같이 현장 갔어요. 네. 갔는데 추진위원회가 걸렸더라고. 앞에 신축을 짓고 추진위원회가 걸렸어. 근데 추진위원회가 뭐라고 걸렸냐면 이렇게 걸렸어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에 걸렸어. 그리고 그 앞에 빌라를 짓고 있어. 근데 그 현장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그 빌라 팔려고 건 거지. 추진위원회가 걸린 그 상가의 임대료를 알거든요. 상가가 제가 1년 전에 알아봤던 세탁소였었는데 알아봤었을 때 그게 1000에 110달러 그랬던 거였었어요. 그럼 그거 2년 동안 내봤자 2200이잖아요. 2400이잖아요. 그거 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빌라 팔겠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되는 그 보는 눈을 좀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아셔야 된다. 여기 연간 정의원으로 오시면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1년 과정이고요. 1년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 내지 2시간씩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가다 현장 다니고 매물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안내에다가 저희 연간 정회원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매물쇼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콘서트홀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고 이렇게 다 자세하게 적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질문이 뭐라고 오시냐면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뭔 공부하나요? 그래서 다시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해요. 라이브로. 저희 교육장에 오셔도 되는데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수업한 거를 여기 VOD에 이제 차곡차곡 담겨 놓고 있어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데 제가 중개사님들 모셔서 좀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분들이 저는 많이 있어야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또 투자자들도 또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개사 이분 같은 경우가 저희 회원 참여하셔서 서초동에서 중개하시는 분이신데 사실 이제 에이전트 참여하셔가지고 스터디 올해 용산 스터디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이 직접.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별 중개사님들이 재개발 스터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수업도 해드리고 할 생각인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개사들을 좀 모집하고 있으니까 중개사님들 중에서 재개발 투자의 전문 중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오셔서 좀 노크해 주시면 동반자 개념이에요. 프랜차이즈 느낌인데 프랜차이즈라기보다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좀 동반자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매물쇼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회원들과 같이 현장 탐방도 가고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 중간 리더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중개사 중에서 저희 재개발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좀 많이 좀 클릭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제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관심 많을 때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살짝 좀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게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정치 변수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지금 약간 이 공백기 때 뭔가를 준비해 두시면 그러면 남들이 들어올 때 좀 더 먼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